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에 대한 진단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취재했습니다. 2030년까지 창원과 김해, 양산에 노면열차 7개 노선을 신설하는 경남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미세 플라스틱이 주성분이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아이스팩을 대신할 대체품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들의 이름이 뜨게끔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고 아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준 뒤에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A씨. 지난달 28일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번호 위에 쓰여진 발신자 이름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과 똑같다 보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첫마디가 어머니시죠라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랑 모자 관계인 거를 아는 사람이 제 주위 사람들 말고는 없겠죠. 순간 공포는 느끼더라고요. 그러다 전화를 건 사람이 사채업자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이란 걸 직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A씨의 남편에게도 아들의 이름이 찍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아들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친구 사채를 썼는데 보증을 써가지고 아저씨가 나 학교하면서 딱 몰목에서 목소리가 저희 아이하고 똑같았어요. 어떤 녹음된 거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저랑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넘겨받은 범인은 보다 구체적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친구의 사채를 보증서줬는데 친구가 갚지 않고 베트남으로 도망갔다면서 아들이 갚아야 할 이자 4천만 원 등을 아빠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나서 돈을 건네달란 얘기에 A씨의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현장으로 나가던 중 상대방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전화 목소리는 실제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던 상황. 내 개인정보가 어디 유출됐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나? 아니 우리 아이 아빠가 어떻게 됐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법만 조금씩 바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의 이전개고리가 많다 보니 피해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은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서 거래 정지라든지.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5,600억 원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최근 경남에서 교사가 휴대전화로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가 하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학교 내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로 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김해와 창녕에서도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의 불법 촬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징계만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난 3년간 경남에서 성매매와 성추행 등 각종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9명. 한 해 평균 10명이 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정책 진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징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패스트트랙과 함께 예방 대책인 젠더 이해와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1,600여 개 교회 성폭력 성희롱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불법 촬영 카메라 안심점검단 운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성인식 개선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고 정책이 구현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관한 컨설팅을 오늘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신청에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이번 진단과 대책이 일선에서도 안착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경남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2030년까지 창원과 김해, 양산에 노면 전차 7개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경제성이 부족하고 기존 대중교통 수요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창원과 김해, 양산시에 노면 전차 7개 노선 116.45km에 달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창원 1노선은 마산역에서 창원중앙역까지 연결하고 2노선은 창원역에서 진해역, 3노선은 마산 월영광장에서 진해구청까지입니다. 김해 1노선은 장유역에서 경전철 수로왕릉역까지 연결하고 2노선은 장유역에서 유라지구를 오가는 순환선, 3노선은 신문동에서 경전철 봉황역까지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는 북정동과 보강고등학교까지를 연결하는 한 개 노선입니다. 비싼 건설비와 운영비를 감안해 노면 전차인 트램을 투입하고 도입 시기는 2030년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 수요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도로망과 도시 간선철도의 연계 수송 체계를 갖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와 도를 연결하고 시와 시간 연결한 도로의 내부 교통망은 도시철도망으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김해 경전철과의 차별화, 그리고 2014년 사업성 부족으로 트램 사업을 취소한 바 있는 창원시 사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창원 2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노선의 경제성은 기준 미달로 분석됐습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수요를 뺏어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 경제성이 없는데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점 요인으로 넣어가지고 해놓은 저것도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싶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 접속자는 40여 명에 불과했고 공고문도 부실해 공론화 없는 공청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일주일 넘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8도, 진주 5도, 의령은 4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껑충 뛰면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침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내외까지 좁혀졌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4도, 밀양은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20도, 밀양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3도, 산청은 5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9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기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벽 배송, 신선식품 배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이스팩의 내용물이 하수도에 그냥 버려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직접 아이스팩을 대신할 대체품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수산물 판매업체. 보냉제로 젤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병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 이를 제안한 건 소비자들입니다. 과연 얼린 생수가
아이스팩만큼 보냉력이 있을지 생산자와 환경단체가 직접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 택배박스 내부 온도를 쟀더니 얼린 생수병의 보냉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보냉 효과에서도 전혀 떨어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받았을 때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택배 상자의 QR코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200여 명 가운데 99%가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싱싱한 게 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팩 대신 얼린 생수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얼린 생수라 사용 후에는 마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라벨이 없는 투명 용기여서 자원 순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한 번 쓰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충전재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생수를 활용한 보냉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리기도 참 마음 편하게 이제 재활용으로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 국내 아이스팩 사용량은 연간 2억여 개에 이릅니다. 경상남도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생수 보냉재 용기 개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남해군 청사는 지은 지 60년이 넘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서 현 청사터에 새 청사를 짓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요. 2년이 흐른 지금 신청사 건립의 진척 상황을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군은 신청사 후보지로 현 청사와 공설운동장, 유배문학관 등 세 곳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남해군과 군의회는 협의 끝에 지금의 군청 자리를 넓혀서 새 청사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가장 남해다운 군민의 공간, 남해의 새로운 랜드마크, 남해를 찾는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청사 건축은 어디까지 왔을까? 신청사 편입주택 일부가 철거됐고 이주단지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보상률은 80%를 넘어섰고 영업장과 세입자 보상도 70%에 육박합니다. 보상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보상이 안 된 분들이 20% 정도 남아 있는데 가격 문제하고 아직 이주해갈 집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완료될. 설계 당선작은 내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최종 밑그림은 내년 한 해 동안 완성합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 추가 확보 문제. 2002년부터 쌓아온 돈이 575억 원이지만 총 공사비는 8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굴 조사에선 출토되지 않았지만 군청이 옛 남해 업성 터라 매장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 진척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남해군의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는 2023년 3월 착공해 2024년 말 완공됩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6차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극복 덕산시장 힐링음악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산청군 덕산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2021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막식은 오늘 오후 4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다시봄 실버 봉사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4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기념식이 오늘 오후 2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해공원 명칭이 제정 당시에 현존 인물 사용을 배제하란 지명표준화 편람 원칙과 지명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도록 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미신고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과 경상남도는 정상적인 지명정비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고 국토정보 플랫폼에 등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경남사무소가 핵심 지역 보전 사업으로 매수한 사유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강한 자연 생태계로 변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국립공원 내 사유지 68만 8천여 제곱미터를 매수해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살펴본 결과 담비와 오소리, 노루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관찰돼 핵심 지역 보전 사업의 성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흉물 지적을 받아온 진주 평거유적공원을 진주시와 LH가 함께 정비하기로 하고 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평거유적공원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LH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등 2억 7천만 원을 진주시에 기부하고 역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가 지난 1일에 발족해 향후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발족과 함께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초광역 협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대규모 초광역 협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 투자 심사 기준 완화 등 정부 지원 전략의 장단기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부울경 세계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고 여야 정당에는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이 다시 돌아온 효과가 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380원보다 3.08%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540원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경상남도 또는 직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간 노동자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 시가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해시 진례면 대안산에서 발원해 진영읍, 한림면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화포천의 중하류 일대에 있는 화포천 습지에는 독수리, 삭 등 멸종 위기 동물을 포함해 800종이 넘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K2 전차 4차 양산 확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허 시장은 K2 전차 양산 사업은 지역의 1,100여 개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인데도 양산이 확정되지 않아 2023년에 종료될 경우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가 양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닷새간 김해 문화의 전당 윤술미술관에서 2021 경남 건축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문화제에선 건축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전과 경상남도 공공건축전 등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가 인수합병 우선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와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쌍용차 인수자금으로 3,100억 원을 써내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양해각서 이행 보증금으로 인수대금의 5%인 155억 원을 쌍용차에 우선 납입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쌍용차를 정밀 검사해 구체적인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 쌍용차는 공익채권에 포함해 7천억 원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이 오는 1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 채용 박람회에는 3개 시군의 60여 개 업체가 온라인으로 구직자와 만나며 17일에는 통영시청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현장 면접도 진행합니다.
경남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남 울산 수산식품 상생 할인전이 오는 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2021 통영 수산식품 대전과 함께 열리며 44개 부스에서 굴과 멍게, 건멸치와 가공 생선 등 경남과 울산의 80여 개 수산식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장과 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제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 일괄 이양법에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서 해당 조항에 필요한 지역 산업 육성 지원 등 핵심 사무를 추가로 반영해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